대칭 차집합이라는 거 아시나요? 저는 지금 대칭 차집합이고 대칭 차집합은 a-b와 b-a의 합집합인데 또 다른 계산식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그림으로도 누군지 알고 있고요. A하고 B의 값을 연산하면 지금 이런 녀석의 값이 나온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가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연산하라고 하거든? 그럼 기억 같은 경우에는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을 대칭 차집합을 구하라고 하니 합집합의 교집합을 빼는 방법대로 계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개의 합집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빼려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드물어간 법칙에 따르면 A 교집합, B 여집합이죠. 얘는 드물어간 법칙에 따르면 A 합집합, B 여집합이죠. A 교집합, B 여집합 빼기 A 합집합, B 여집합이라고 교집합의 바깥쪽에 색칠을 먼저 한 다음에 이 가운데 거만 비워놓고서 전부에 싹 다 색칠해? 여기도 색칠이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근데 합집합의 바깥쪽을 색칠을 지우라고? 그러면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 맞아요? 이것만 남아요 색칠만?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성립하나요? A하고 A 여집합에 대해서는 공집합이 맞는지 묻고 있습니다. A하고 A 여집합의 대칭 차집합은 두 개의 합집합에서 두 개의 교집합을 뺄 수 있습니다. 합집합이 누구죠? 왜 생각을 바로바로 이어서 하지 않고 잠깐 뜸을 들이죠? 합집합이 누구죠? 뭐 어딜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지금. A 속의 거랑 A 밖의 거 다 합치면 뭐가 되죠? 전체 집합인가요? 너 지금 무슨 뭐 하고 있죠, 지훈이 너 지금? 생각. 무슨 생각? 왜 위에 있는 이 쓸데없는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죠, 지금? 생각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생각하셔야죠.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냐고요. A 속의 거랑 A 밖의 거에 공통되는 건요? 없어요? 아, 지금 뭔가 이상한데. 뭔지 알겠어요. 뺐더니 전체 집합입니다. 전체 집합이어서 이건 틀렸습니다. 세 번째로 왔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문제 풀 때마다 이걸 할 수 없습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과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건 앞에 괄호가 있는 녀석의 값이 뒤에 괄호를 옮겨줬죠. 괄호 옮겨 있는 녀석의 이름이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고 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문제 풀 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쌤이 전에 수업할 때 생각 안 해드렸으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자, 쌤이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 먼저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을 생각하면 이게 위, 왼쪽, 오른쪽에 A, B, C거든?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가 A하고 B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집합은 이게 C집합입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려고 합니다. 그 두 개에 대해서 대칭 차집합을 연산하려고 합니다. 그 연산 결과는 두 색칠 중에 두 색칠을 합한 녀석 중에 두 색칠 중에 공통된 녀석의 걸 빼려고 합니다.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색칠되어져 있는 걸 합친 다음에 공통되는 걸 제거하겠습니다. 그럼 두 녀석의 값을 합치게 되면은 여기다 색칠하는 거니 이것도 색칠해야 되고 이것도 색칠해야 되나요? 이게 합친 거죠. 합친 것 중에 두 녀석이 공통되는 걸 빼야 되죠. 두 개 중에 공통되는 건 여기인가? 네. 난 지금 이 부분을 제거해야 되죠. 이 부분. 지금 내 말 이해되시나요? 내가 제걸 에이 망했다. 내가 제거할 건 아이씨 왜 다 지워지니?
나 지금 이 부분만 제거해야 되죠. 지금 네 군데 색칠된 거죠. 두 번째. 두 번째 거는 A라는 녀석은 요게 지금 A입니다.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은 여기가 지금 B하고 C의 대칭 차집합입니다. 두 개를 대칭 차집합으로 또 연산하는 거죠. 그러면 두 개를 합친 녀석 중에 두 개 공통된 걸 뺄 거죠. 두 개를 합친 녀석의 값은 두 개를 합친 녀석의 값은 요건가?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두 개 공통되는 건 이 부분이 지금 공통되는 부분이죠. 그 공통되는 부분을 제거하게 되면은 이건가요? 그래서 똑같은 거네. 아까 했던 그림하고 지금 그림이 같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아요? 그런데 매번 시험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대칭 차집합은 교환하고 결합이 성립한다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이죠? 761번. 61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1번은 A라는 집합은 34개, B집합은 27개, B-A의 원소의 개수는 6개보다는 많습니다. 6개 이상입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물어보는 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값을 답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A집합은 34개 있고 B집합은 27개 있으니까 두 개 더한 녀석의 값이 61개인가? 61개가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이니? 합집합과 교집합의 합은 A하고 B의 합이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합집합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B-A의 값은 6 이상이라고? B-는 어떻게 구하는데? B-A의 값은 B의 원소의 개수에서 교집합 개수를 빼는 건가요? 아는 거 맞아요? 네. 이게 6 이상이라고 하니까 B의 개수 27개입니다. 27 대입했고 6을 이항했습니다. 그럼 교집합 개수는 21개 이하인 거네? 하지만 교집합은 최소값이 누구지 모르겠다. 교집합은 어떨 때가 제일 작은 거지? 그걸 모르겠어. 교집합이 빵개가 될 수 있나? 합집합은 최대값이 누구야? 34개하고 27개가 A하고 B야?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누구야? 합집합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61개지. 이거는 최대값이 61개지. 그럼 이게 61개면 이건 빵개야 되겠네? 그럼 이건 빵 이상인가? 그런데 어디 보자. 21을 갖다 대입하면 이게 21이면 이건 누구라고? 40. 40? 이게 빵이면 11. 근데 우리가 지금 찾는 녀석의 값은 최대값이 합집합의 최대값? 제일 클 때가 11. 제일 작을 때가 지금 너는 보통 그런 대답은 정신 안 차렸을 때 나오는 대답인데 0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자꾸 왜 그러지 지원이? 차이값 21인가 그러면? 약간 조금 찝찝하다. 답이 맞는지 모르겠다. 답 맞아요? 너 채점 안 했어요? 아 틀려가지고 맞은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779번. 779번. 지원은 온전한 정신으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779번 문제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개 부분 집합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전체 집합 속에 A집합, B집합이 있는데 연산은 새로운 동그라미 두 개 겹친 연산이 있는데 이 연산은 이렇게 산수할 겁니다.
이렇게 산수할 건데 지금 산수를 여기다 대입해서 산수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값으로 똑같은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내가 필요한 건 A 연산 공집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앞에 A가 있으면 요건 A 여집합이라 쓰라고 하니까 B가 뒤에 B가 있으면 B를 그대로 쓰라고 하네요. 그렇게 대입해가지고 산수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그렇다면 앞에 있는 녀석은 A 여집합과 공집합 합집합은 누구죠? 네, A 여집합이죠. 지원이도 지금 대답하는 속도가 느리고 지금 뭔가 생각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A 여집합인 거 알아요? 네. 두 번째, A하고 공집합이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공집합 여집합이 누구죠? 전체. 전체 집합과 A 합집합이 누구예요? 전체. 공통되는 거, 이거 합집합인데 지금 이거에 공통되는 걸 고르고 있나요? 네. A 여집합과 전체 집합에 공통되는 거네. A 여집합. 앞에 거는 지금 A 여집합이네. 뒤에 거 계산하고 있습니다. 뒤에 거는 B라고 하는 녀석과 전체 집합을 연산하라고 합니다. 자, 뒤에 있는 녀석은 B 합집합, 전체 집합이 여집합인가요? 지금 여기다 A, B 대입밖에 안 했습니다. 앞에 거 지금 계산하려고 앞에 건 누구죠? 전체. 뒤에 거 연산하고 있습니다. 뒤에 건 공집합이죠. 네. B하고 공집합 합집합은? B. 공통되는 거네. B. 내가 필요한 건 지금 A 여집합과 B에 대해서 한 번 더 연산하면 되나요, 이제? 네. 또 대입하겠습니다. A 여집합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A입니다. 되셨나요? 네. 앞에 건 합집합인데요. 뒤에 건 교집합, A 교집합, B 여집합인가? 네. 그 중에서 여기는 교집합, 여집합은 빼기로 쓸 수 있나요? 네. 그래서 결국 얘가 합집합 빼기 교집합이네.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거한 것 자체가 대칭 사집합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똑같은 녀석은 이거라고요? 자, 그 다음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782번으로 갔습니다. 782번은 두 개의 자연수 K라는 자연수하고 M이라는 자연수가 있습니다. K의 값은 M보다 커 같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입니다. A 집합은 M의 약수의 집합이고요. B는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B에서 A를 뺐더니 4하고 7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뺐더니 4하고 7이 남아? 그럼 A라는 집합 속에는 4하고 7이 없다는 얘기네? A 합집합, B 여집합의 원수의 개수는 7개 있습니다. A 합집합, B 여집합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네. 여기가 지금 A 집합과 B 집합이 있습니다. A 속에 있는 거랑 B의 바깥에 있는 걸 합치라고요? 그럼 여기 얘기하는 건가? A 속에 있는 거랑 B 바깥에 있는 걸 합쳤습니다. 여기 원소는 7개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B-A의 값은 4하고 7이 있다고? 여기에 4하고 7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은 서로 똑같습니다. 근데 전체 집합 자체가 K-I의 자연수야. K가 누군지 모르겠어, 지금. 그리고 이 A 집합은 K보다 작은 숫자인 M이라는 숫자의 약수의 집합이래. 그러면은 원소의 합의 값이 지금 똑같다고? 원소는 7개 있고? 원소가 7개 있다고 색칠한 거에? 근데 색칠 안 된 건 4, 7 있고? 그러면 총 숫자는 다시 몇 개 있다는 얘기야. 그럼 K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그럼 9 이하의 숫자 중에 그 중에 4라고 하는 숫자하고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용했다고요? 이것들만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런데 일단은 뭐 A 집합이라는 게 누군가의 약수의 집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2의 약수일지 3의 약수일지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다만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은 똑같다고? A의 원소의 합과 B의 원소의 합이 똑같다고? 그러면
교집합 속에 들어있는 녀석의 값은 이 속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의 합의값이 11이죠. 그럼 여기 순수하게 A 속에만 들어있는 합도 11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야지 A 전체 더한 거랑 B 전체 더한 건 똑같을 수 있겠죠. 이거 맞나요? 합의값이 1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면 11이 나오지? 1, 2, 3, 5? 안 되는데? 1, 2, 3, 6? 안 되는데? 난 여기 속에 11이 들어있으면 좋겠는데? 아, 공통되는 누군가는 여기다 집어넣어버리면 되겠구나. 11을 만들고. 그렇게 어떻게 집어넣냐? 11. 6의 약수. 6의 약수.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 A집합 6의 약수로 채워 넣어봤어요. 그러면 A집합 속에 있는 숫자의 합의값은 12죠. B집합 속에 있는 숫자도 합이 12죠. 일단 이렇게 가정해봤습니다. 아직 안 쓴 숫자가 1, 2, 3, 4, 5 안 썼고요. 6, 7, 8, 9도 안 썼죠.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이렇게 쓰면 문제 조건을 다 만족하나요? 네, 문제 조건 다 만족합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필요합니다.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알고 싶습니다. 그게 589인가? 합집합의 바깥쪽에 589가 있나요? 그거에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합의값이 누구죠? 가능한 약수를 찾아야 돼. 쌤은 지금 6의 약수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값이 11, 11 똑같도록 만들기 위해서 숫자를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해주 첫날은 엄청 많이 틀렸었는데 지금 다 고쳐서 왔어요? 틀린 개수가 너무 적어서 또 그것도 걱정스럽다? 자, 그 다음 또 모르는 문제는? 120쪽이래. 해주는 120보다 앞에는. 근데 해주 채점을 하는 건가요? 틀린 것만 체크해요? 870 2번으로 갔습니다. 넌 몇 번이라고 했죠? 870. 아, 똑같은 문제인가요? 네. 872번이 조건 PQ가 있는데 PQ의 질집합을 대문자 P, 대문자 Q라고 얘기했고요. PQ의 합집합은 10 이하의 자연수고 PQ의 교집합은 3하고 7이라고 합니다. 그때 P이면 Q에다가 거심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A고요. Q이면 P에다가 거심을 보이는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B라고 합니다. 그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P집합, Q집합이 따로따로 누군지 모르겠거든? 그런데 원소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자, P집합과 Q집합이 있습니다. 거심을 보이는 걸 뭐라고 얘기했지? 거심을 보이는 게 뭐라고? 반례라고? 먼저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거짓이라고 밝히기 위해서 반례라는 녀석은 명제가 거짓일 때 반례는 앞에 건 만족하지만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만족하지 않는 녀석의 반례입니다. 앞에 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게 반례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값은 P-Q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P면 Q에다가 거신 반례입니다. 두 번째, Q이면 P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거심을 보이는 반례는 앞에 거는 만족하고 뒤에 건 만족하지 않는 녀석의 값이 반례입니다. 앞에 건 만족하고 그리고 뒤에 걸 만족하지 않는 녀석의 값이 반례입니다. 얘는 Q-P라고 쓸 수 있나요? 여기입니다. 이곳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이 속에 있는 원소의 합의값은 A, 이 속에 들어있는 원소의 합의값은 B라고 합니다. 근데 합집합은 10의 자연수가 있는데 37의 값은 가운데 들어있다고요? 1부터 10까지 더한 녀석이 55인가?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인데 이 속에 10이 있다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 속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이 속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 있는 합의 값은 45인 건 알고 있습니다. 전체 1부터 10까지 합이 55이기 때문에.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발레 진리집합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발레 진리집합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풀어볼 게 몇 번인가요? 네, 숙제한 것 중에 더 이상 질문이 없나요? 네. 숙제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 시간을 썼을까요? 많이? 해주는 2시간 넘게 그거밖에 안 썼다고? 넌 몇 시간 걸렸는데? 그 많이가 몇 시간인데? 하면 4-5시간. 8시간? 자, 다음 유형 소개합니다. 7번부터 해야 돼. 7번, 6번 했나요? 네, 6번까지 숙제를 했고 질문이 없다고요? 자, 7번 유형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까다로운 것들이 부동식으로 주어지는 명제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는 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 절대값이 작다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절대값 x-1의 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대값 가진 부등식을 풀어서 x의 범위를 구할 생각입니다. x-의 범위가 뭐죠? 질문에 바로바로 답이 오지 않으면 선생님은 선택하게 돼요. 아는데 답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설명해야 되는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거든요. 선생님은. 자, x-의 범위가 뭐냐고요? 자, 절대값이라는 녀석의 값이 1 나오도록 하는 x가 누구예요? 절대값 x의 값이 뭘 대입하면 1보다 작죠? 0,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숫자인가요? 절대값이 작을 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 사이 있다고 얘기하나요? 이 두 개의 숫자 사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값이 컸을 때는 어떻게 풀지? 2, 4, 5, 마이너스 3 이런 숫자들이 절대값 1보다 크죠? 그런 숫자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인가요? 이 두 개 숫자 중에 작은 숫자보다는 작다, 큰 숫자보다는 크다라고 쓰는 건가요? 절대값이 작을 때는 사이값으로 쓰고요. 절대값이 컸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다, 큰 것보다 크다라고 씁니다. 중학교 겁니다. 지금 새로운 게 아니고요. 중학교 1학년 정도면 터득하는 겁니다. 몰랐다고 치고 자, 지금 절대값이 작습니다. k보다 작습니다. 원래 절대값이 k라고 한다면 그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k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 중에 작은 게 마이너스 k, 큰 게 k죠. 절대값이 작기 때문에 사이값으로 쓸 겁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신가요? 따라서 x의 범위의 값은 1-k부터 1 플러스 k까지입니다. 다음에 절대값은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절대값 모르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범위가 지금 x의 범위 p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q라고 하는 조건의 값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입니다. 내 바람은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이려면 진리집합이 p라고 하는 진리집합이 q라는 진리집합에 포함이 되면 뚫려있는 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참인 건가요? 나의 바람은 이렇게 포함관계가 만족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선상에서 1-k하고 1 플러스 k라는 녀석의 값이 있습니다. 1-k부터 1 플러스 k까지가 p의 범위인데 이 p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범위에 들어있어야 되나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마다 애들이 하도 많이 틀리기 때문에 P라고 한 집합이 Q라는 집합 속에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마다 맨날 틀린 애들이 있거든. 내가 이 문제를 100번 풀어줘도 시험에서 결국 틀린 애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그건 딱 한 가지야. 단 한 문제를 풀 때 제대로 똑바로 들으면 영원히 잘 맞출 수 있는데 한 문제를 풀 때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흘려듣기 때문에 틀립니다. 저번에 유사한 문제를 소개했던 것 같기도 한데 나의 바람은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대소관계를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5보다는 1-k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1 플러스 K보다는 5가 오른쪽에 있는 거 맞죠? 확인할 건 여기에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중요합니다.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중요한데 이게 성립하면 등호를 넣는 거고 이게 성립하면 등호를 넣는 거고 성립하지 않는 등호를 안 넣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게 성립하면 어떤 일이 생길지 관찰해야 됩니다. K가 지금 누구예요? K는 6인가요? K가 6일 때 확인합니다. K한테 6 대입했습니다. K한테 6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5부터 7까지인가요? 마이너스 5부터 7까지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에 포함되는 건가요? 네,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초과한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가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는 등호가 없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 다음 K라는 녀석의 값이 4일 때 확인하려고 합니다. K가 4가 되면 왼쪽에 있는 거의 범위의 값 대입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4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3부터 5까지입니다. 포함관계가 성립해야 하네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녀석의 값 5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지만 얘는 5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K값이 4였을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대소관계를 먼저 따지고요.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따질 건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여기에 등호를 쓸지 안 쓸지는 해당하는 숫자의 값을 대입해서 직접 포함관계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설명한 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풉니다. 100문제를 풀어줘도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 두 분이 그럴 예정입니다. 딱 정확히 우리 정도의 실력이었을 때 항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 범위로 나오면 무조건 틀려. 선생님 말 방금 흘려듣지 않았다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걸 믿습니다. 자,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6보다 작은 거죠? 여기서 K 값은 4보다 작은 건가요? 둘 다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가 뭐죠? 6보다 작다, 4보다 작다의 공통범위는 4보다 작은 건가요? 자연수의 개수는 3개 있고요. 자, 이 문제 유형이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방금 했던 것만 터득이 되면 모든 문제 다 풀 수 있는데 선생님은 알아. 우리 지원이도 알고 혜주도 알겠어. 우리는 항상 생각하다 말아서 틀릴 예정이야. 그래서 지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명제가 있습니다. 명제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x의 값이 5까지 범위라고 한다면 x의 값은 k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가 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화살표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포함관계는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2부터 5까지의 범위가 K보다 큰 쪽에 들어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포함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K하고 마이너스 2 중에 누가 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알고 있습니다. K가 더 왼쪽이어야 됩니다. 내가 궁금한 건 여기에 등호를 넣을지 안 넣을지가 궁금합니다. 등호가 들어갈 때가 K가 마이너스 1일 때인가요? K가 마이너스 2였을 때 확인하고 있습니다. K한테 마이너스를 대입했던 이 범위는 X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큰 거니? 마이너스 2부터 플러스 5까지 범위는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에 포함되는 거 맞아요? 아니에요? 포함되는 거 맞나요? 근데 이건 포함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등호를 넣을 겁니다. 그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매우 중요한 녀석은 등호가 성립하는 K값들을 직접 대입해가지고 포함관계가 성립하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이 행동을 하지 않아서 매번 선생님 모르겠어요. 선생님 모르겠어요. 다 풀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절대 맞출 수 없어. 자, 시킨 대로 꼭 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이랑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또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다, b보다 작다라고 하는 세 개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 조건에 대해서 명제가 지금 두 개 있고요. 두 개의 명제가 모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p라고 하는 녀석은 q에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q의 값도 r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하는 녀석은 처음에 p라고 하는 범위, a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값이
가운데 Q라고 하는 범위의 값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또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숫자입니다. 세 번째 범위의 값이 아래 범위가 지금 이런 범위입니다. 이 포함관계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립하도록 하는 A의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고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는 B의 값의 최소값을 찾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가운데 있는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녀석과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2까지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여기 있는 녀석들이 전부 다 Q라는 집합이군요. 그런데 A보다 작은 녀석의 값은 방금 Q라고 하는 녀석에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A의 값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A는 여기 있으면 되는 건가? 여기 있으면 포함되는 거 맞니? Q의 범위에 지금 P의 범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R의 범위가 어떻게 되면은 R이 제일 큰 범위가 되는 거야? B보다 작은 녀석이 어디 있어야 돼? Q를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B의 값은 여기 있어야 되나? 그럼 B보다 작은 것 속에 Q가 들어있나요? 딱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소관계를 따지면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A보다 마이너스 3이 오른쪽이고요. 여기 숫자 안 썼네. 여기가 2입니다. 2보다 B가 오른쪽인가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지금 이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호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가 이제 궁금합니다. A가 마이너스 3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대입해 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숫자들은 이 범위 속에 들어있나요? 포함관계가 성립하나요? 지금 지원이는 계속 이거 물어볼 때마다 계속 문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원아 포함돼요? 안 돼요? 네. 포함돼요? 해주 포함돼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네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똑같은 거니까 포함되는 거 맞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B의 값이 2가 돼도 괜찮은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B한테 2를 직접 대입했습니다. 2 대입했더니 여기는 모든 숫자들은 2보다 작거나 같다에 포함되는 거 맞나요? 네, 여기는 모든 숫자들은 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은 것도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고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숫자들도 전부 다 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포함관계 성립합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내가 찾는 녀석의 값은 등호가 다 들어가는 게 허용됩니다. A 값의 최대값 구하라고 했습니다. A 중에 제일 큰 게 누구예요? 네, A 중에 제일 큰 숫자는 마이너스 3이네요. B의 값은 전부 다 2보다 같으니까 제일 작은 값은 2인가요? 두 개를 곱해서 답이 마이너스 6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참인명제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랐으면 좋겠습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를 다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됩니다.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어떤이라고 하는 녀석은 한 개라도 성립하는 게 있으면 참입니다. 거짓이 다른 숫자를 대입하면 거짓인데 한 개라도 참인 녀석이 있으면 어떤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 명제는 참입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기다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나? 해 안 해? 1이 성립 안 하게 만들죠. 1이 발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어떤 숫자 중에 제곱해가지고 0보다 작거나 같은 숫자가 존재하나? 한 개라도 존재하니? 누구? 네, 0이라는 숫자 있네요. 성립할 때가 한 번만이라도 있으면 이건 참인명제입니다. 어떤이라고 써 있습니다. 어떤 양수 중에 이런 경우가 있나요?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네, 3만 대입에도 성립하는군요. 한 개만이라도 성립하면 어떤은 참입니다. 모두는 싹 다 대입했을 때 참여해야 됩니다.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명제의 역은 순서를 바꿔 쓰는 거였나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개괄적으로 설명해 드렸었는데 P이면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 역은 뭐라고요? 네, Q이면 P다.
대우는 뭐라고요? 나 Q이면 나 P이다. 대우는 순서도 바꿔쓰고 부정도 하는 거죠? 그런데 명제하고 대우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네.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시면 대우도 거짓이었죠? 지원이 온전한 집중력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 거짓인 걸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라고 하는 거는 이게 여긴가? Q이면 P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는 거 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참인 걸 찾는 중이지. 참인 거 아니지. 이렇게 가는 게 거짓인 걸 찾는 중인가요? 그럼 볼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 다시 쓰는 건 귀찮으니까. x하고 y가 똑같으면 제곱에도 똑같나요? 똑같은 숫자는 제곱에도 똑같은 거죠. 이건 참이죠. 두 번째, x가 0이면 xy 곱해도 0인가요? 근데 이것도 참입니다. 이때 x의 값은 2인가? x의 값이 2면 x가 2다. 참이죠? xy를 곱해가지고 양수면 둘 다 음수다. 하나가 양수가 하나가 음수인가요? 이게 거짓인가요? 자, 다음 유형으로 왔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시험에 아니다, 아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써 있는 녀석은 반드시 대우를 한번 쓴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게 좋습니다. 명제가 지금 참인 명제라고 얘기했나요? 명제가 참이면 선생님이 대우를 썼을 때 x-5의 값이 빵이면 부정했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0의 값이 빵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 거죠. 이게 대우 명제입니다. 명제가 참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참이라고요. x가 5래입니다. x한테 5 대입했습니다. k가 누구라고요? 되게 쉽습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나와 있으면 항상 대우를 생각할 겁니다. 자, 3단론법으로 갔습니다. 3단론법은 A면 B이다. B면 C이다. 따라서 A면 C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3단론법입니다. 그런데 A면 B다, B면 C다, C면 A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런 걸 순환꼴 또는 윤환꼴이라고 얘기하거든. A면 B다, B면 C다, C면 A다 있죠. 이렇게 한 바퀴를 뺀 도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A면 C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일단 여기서 3단 논법에 의해서 A면 C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C면 A도 참이고 A면 C도 참인 거니? 네. 이거 원래 선생님 참이라고 써놨고 이건 지금 이 두 개를 해가지고 얻어낸 거니? 그럼 A에서 C로도 화살표 갈 수 있다는 얘기네? C에서 A로도 갈 수 있다는 얘기고 A에서 C로도 화살표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C에서 B로도 갈 수 있는 거니? C에서 B로 가려면 어떻게 해서 C에서 B로 가는 건데? C에서 A로 간 다음에 A에서 B로 갔기 때문에 C에서 B로 가나요? 그러면 C에서 B로도 가는 거네? 마찬가지 B에서 A로도 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 원리로. 그러면 순환꼴을 가지고 있으면 다 화살표 다 갈 수 있습니다. A에서 B로, B에서 A로, B에서 C로, C에서 B로, A에서 C로, C에서 A로 가고 이런 거 다 참입니다. 이 순환꼴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값이 참이면 모든 명제는 다 참입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거 맞나요? 자, 일단 3단노법을 공부할 생각에 한 번만 더 해볼까? P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P다라고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그러면 R이면 P다라고 할 수 있나요? 이거 참인가요? R이면 P다는 P면 R이다. P면 R이다는 참인가요? 이런 순환꼴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는 어떤 알파벳도 순서를 아무리 바꿔 써봤자 무조건 참이라고요? 여기는 PQR은 그러면 이런 순환꼴을 가지고 있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겠네? 화살표가 서로 주고받으니까 순환꼴을 가지고 있는 게 좀 특이한 경우여서 따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세개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 명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에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걸 찾으세요. 자, P이면 낙Q이다라고 되어 있나요? 또 한 녀석의 값은 R이면 P다라고 되어 있나요? 두 개의 명제가 참이면 네 개의 참인 명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참이면 총 네 개의 참인 명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중에 안 되는 거 하나 찾으세요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먼저 3단 논법에 따르면 누가 참이야? R이면 낙Q이다. 이게 참인가요? R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낙Q로 갔으니까요. 그런데 대우에 따르면 누가 참이야? 첫 번째 거의 대우가 누군데? 두 번째 건 대우가 누구예요? 이건 대우가 누구지? Q이면 두 개만 참였는데 네 개의 참인 걸 구했습니다. 이 중에 없는 걸 찾으세요. 5번이 없나요? 두 개가 참이면 네 개의 참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3단 논법과 대우를 이용해서 네 개의 참인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충분 조건, 필요 조건입니다. 화살표를 주기만 한다면 주어가 P였을 때 지금은 주어가 P입니다. 주어가 P인데 주어 P는 화살표를 주는 입장이죠. 충분 조건이죠. 그 다음이 P라는 녀석이 값 화살표 받는 상황이네. 받는 것만 참입니다. 받기 때문에 P의 값은 필요 조건이라고요. 주고받습니다. 주고받으면 P 입장에서든 Q 입장에서든 둘 다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필요란 말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필요 충분이란 말만 사용합니다. 다음에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P가 주어네. P는 낙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그럼 화살표는 P에서 충분하기 때문에 주는 입장이네, P가. 두 번째, Q의 값은 R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Q의 값은 R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란 말은 주어인 Q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겠네요? 이것들만 지금 참인 걸 알고 있습니다. 두 개가 참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 참인 게 누가 있지? 이거 대우는 누구야? Q이면 나피가 있어요? 이거 대우는 나달이면 낙Q? 없다? 그지? 나달이면 낙Q는 없지.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를 찾으세요라고 있는데 3단 논법은 이거 두 개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있나? 3단 논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어? 쌤이 거꾸로 썼구나 지금. 거꾸로 써 이런 일이 발생했구나. 이게 지금 화살표 왼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뒤집어 써야지 안전하겠다. R이면 Q라고 쓸게요. 대우를 다시 씁시다. 낙Q이면 그리고 낙Q이면 나달에 있니? 이거 두 개 3단 논법 적용할 수 있나 이거 두 개? 3단 논법 적용에 대해 누가 참이에요? P이면
이거 두 개도 3단 논법 적용하려고요. R이면 그럼 답이 4번이 답이겠네요. 똑같은 문제를 방금 두 문제나 풀었습니다. 자, 13번 유형으로 갔습니다. 다음 중에 충분조건, 필요조건이란 말이 들어있었을 때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집합에 대해서 생각해보세요라는 얘기야. 지금 not P라고 하는 세입값은 Q가 되기 위한 충분조건이래. 주어는 not P가 주어야. 충분조건이니까 화살표 줘야 되겠지. not P에서 not P의 값에서 Q로 화살표 가는 게 참입니다. 앞에 집합의 진리집합이 누구지? 앞에 조건의 진리집합? P의 여집합인가요? 뒤에 거의 진리집합은 Q인가요? 포함관계가 만족되기 때문에 참여했던 거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이럴 때 보기 중 옳은 걸 고르세요. P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은 Q 속에 들어있다고? 이게 뭔 소리지? P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Q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이러면 P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Q 속에 있는 거 아니지? 이렇게 그리면 돼, 안 돼? 되긴 뭐가 돼? Q의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다 P의 바깥쪽에 있는 게 전부 다 Q 속에 들어있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 안 들어있잖아, Q 속에. 안 되지? 도대체 어떻게 그리라는 얘기지? 어떻게 해야지 Q의 바깥쪽에 있는 게 P의 바깥쪽에 있는 게 Q 속에 들어있지? P란 집합의 바깥쪽에 있는 게 Q 속에 들어있으려면 전체 집합이 Q여야 돼. 전체 집합이 Q가 되고 그 속에 P가 들어있어야 돼. 전체 집합이 Q여야 돼. 그래야지 P의 바깥쪽에 있는 건 Q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전체 집합이 Q였을 때만 P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Q 속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맞나요? 근데 문제 풀 때 잘 생각나지 않아. 이 네모가 중요한데. 자, 그러면 전체 집합이 Q입니다. P하고 Q에 공통되는 건 누구야? 네, Q는 전체 집합이니까 P죠. P는 Q 속에 들어있니? Q는 P 속에 들어있나?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인가? 아이씨, 이것도 맞네. 어떡하지? P는 작은 집합이고 Q는 큰 집합이니? 그러니까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 되는 것도 맞는데? P, Q를 합치면 전체 집합인가? 아이씨, 망했다.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답이 3개나 있어버리네. 이 그림 말고 다른 그림을 생각해야 되겠다. 다른 그림? 자, 이걸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P의 여집합 빼기 Q는 뭐가 돼요? 앞에 집합이 뒤 집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에서 뒤 거 빼면은 공집합인가요? 그럼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니? 빼기를? 빼기는 교집합의 여집합을 쓸 수 있으니까 이게 P, Q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니? 그럼 합집합은 누구란 얘기예요? P, Q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란 얘기야? 항상 옳은 걸 구하세요. 셋 다 틀린 건 아닌데, 셋 다 맞는 말인데, 항상 옳은 걸 구하세요. 항상 옳은 거는 우리가 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요게 항상 옳다고 봐야 되겠다. 이거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너희 책에 뭐 인쇄 바뀌어지는 거 있어? 이거랑 똑같은 문제?
똑같아요? 오타가 있나? P의 바깥쪽에 있는 게 Q 속에, 이것도 있구나. 꼭 이럴 필요는 없구나. 자, 이것도 있습니다. 전체 집합이 있는데 P라고 하는 집합이 Q라는 집합은 이 경우도 P의 여집합이 Q에 포함되지만 이 경우도 P의 여집합 자체가 Q가 되거든. 전체 집합을 PQ가 나눠가지기만 하면 공통되는 거 없이 이래도 P의 바깥쪽에 있는 건 Q랑 똑같아서 P의 여집합은 Q에 포함됩니다.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럼 이 그림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1번 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3개 모두 참이었는데 2번 그림 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P는 Q에 들어있니?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니? P에서 Q를 뺄 수는 없지. P에서 Q를 뺀다는 거는 P에서 PQ에 공통된 걸 뺀다는 얘기죠. 공통된 게 없기 때문에 뺄 게 없으니까 그냥 P만 남겠죠. 지원이 너 이해되는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PQ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 맞아요? 그러니까 두 경우 모두 만족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밖에 없나요? 네, 그 5번을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까다롭네, 이거는. 어렵다. 다음 유형으로 갔습니다. 14번 유형에서 다음 부동식에서 A라는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필요 조건이라고 합니다. 주어는 은는 이가가 붙어 있는 게 주어입니다. 앞에 있는 이게 주어입니다. 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살표는 왼쪽으로 가는 게 참이라는 얘기인가요? 왼쪽으로 가는 게 참이기 때문에 포함 관계는 화살표를 받는 쪽으로 벌어져 있나요? 이렇게 포함됐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거는 해가 뭐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2의 사이값인가요? 부동식이니까? 부동식 2차식이 작으면 사이값인 거 아시나요? 지온이는 왜 방정식 해를 얘기하죠?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2까지 범위는 숫자들이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a까지 범위에 들어있으면 좋겠다고요? 그럼 따로 대소관계를 따지면 마이너스 a보다 마이너스 4가 더 오른쪽이고요. 마이너스 2보다 a가 오른쪽이죠. 이제 궁금한 건 뭐가 궁금해? 등호가 성립하는지가 궁금해요? 등호가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입하자고요? 이걸 만족하는 a는 4인가요? 4라는 숫자를 직접 대입했습니다. 4를 직접 대입하면 마이너스 4부터 플러스 4까지죠.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4 사이 이거 들어있니? 근데 다 잘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요. a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했습니다. a한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2부터 근데 a는 음수일 수 없다고? a가 마이너스일 수 없어? a는 양수라고 얘기했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a의 값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큰 게 아니라 양수인 녀석으로 해야 된다고 a를? a는 양수래. a는 문제가 처음부터 a는 양수래요. 그래서 마이너스보다 큰 건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양수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오른쪽에 있을 거니까요. 그럼 따질 건 이것만 따지면 되겠네? 따라서 A의 최소값이 누구예요? 네, A의 최소값은 양배 마이너스 곱했더니 최소값이 4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용어로 왔습니다. 빈칸 채우기입니다. 지금까지 증명이라는 걸 할 때 여태까지 증명은 어떻게 했었나요? 여태까지 당신들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했죠? 증명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나요? 여태까지 증명할 때 어떻게 증명했냐고. 여태까지는 증명을 할 때 어떤 걸 증명할 때 식을 차근차근 정리해가지고 그게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걸 증명했던 것 같은데 식을 갖다 한 줄 쓰고 또 한 줄 쓰고 또 한 줄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 차근차근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근데 증명 방법에 새로운 게 추가되는데 우리가 지금 증명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을 대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거든. 귀류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대우법은 되게 쉬운데. 자, 근데 선생님은 의사 전달을 하는데 보통 이 의사 전달이 해마다 잘 안 되거든. 왜냐면 너희 머리가 아직 잘 성장하지 않아서 단어의 나열이 지식으로 머릿속에 잘 입력되지 않는 편이거든. 자, 대우법은 명제를 대우를 이용해 증명하는 방법이고 귀류법이라고 하는 방법은 명제를 증명이 까다로워서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이후에 그 부정한 결론이 잘못됐다는 걸 밝힘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방법이야. 명제의 증명 방법이 대우를 이용한 증명 방법은 P면 Q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를 대우를 참인 걸 보여줌으로써 증명하는 방법이 대우법입니다. 귀율법은 명제의 결론을 부정한 다음에 그 부정한 내용이 명제를 결론을 부정한 이 내용이 모순되는 걸 밝혀줌으로써 원래 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는 방법이 귀류법입니다. 귀류법은 말이 좀 어렵거든? 머릿속에 들어갈지 모르겠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증명부터 먼저 연습해 봅시다. 다시 뒤로 가서 지금은 대우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제곱한 숫자를 가지고 제곱하지 않은 숫자를 생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곱한 숫자 짝수가 되는 경우들이 4, 16, 36 이런 숫자들이 짝수들인가요? 근데 제곱하기 전의 숫자 2, 4, 6은 짝수 맞아요? 제곱하기 전의 숫자, 제곱한 숫자가 짝수면 제곱하기 전의 숫자도 짝수입니다. 선생님, n을 제곱한 숫자가 8이면은 그때는 짝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니까 짝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거 빼고 자연수를 제곱한 것 중. 자연수의 값을 제곱한 것 중에는 제곱한 게 짝수면은 원래 수 짝수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거는 제곱한 걸 이용해서 증명하는 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대우를 사용하려고요. 대우는 n이 짝수가 아니면 n 제곱의 값이 짝수가 아니다. 숫자는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기 때문에 짝수가 아니다라는 말을 홀수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걸 증명하려고 합니다. 홀수의 값이면 그 값을 2k-1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때 k 값도 자연수입니다. 1대2하면 1, 2대2하면 3, 3대2하면 5. k가 자연수면은 이 값은 홀수입니다. 그때 문제가 제곱한 녀석의 값을 전개해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곱한 걸 전개하게 되면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가요? 근데 그 값을 2로만 묶을 수 있는 건 앞에까지는 2로 묶을 수 있죠. 2로 묶고 나면 뭐가 남죠? 1이 남나요? 그런데 k값이 자연수면은 이 숫자는 빵 이상의 정수인 것 같아요. 빵, 1, 이 숫자는 1대2만 빵이죠? 2대2 했을 때가 4인가요? 2한테 어떤 숫자를 곱한 이것도 자연수입니다. 자연수한테 1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빵이었을 때는 이게 빵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짝수한테 1만 더했으니까 이가 뭐 홀수인 게 맞나요? 괄호 속에 있는 값이 빵 또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n제곱의 값은 홀수가 맞습니다. n값이 홀수면 n제곱한 값이 홀수인 것을 지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지금 참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라고 얘기하는 방법이 대우법입니다. 자, 가장 많이 하는 증명이 루트인은 무리수이다. 학교 시험에 이걸 증명하세요?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이런 명제가 있습니다. 이 명제를 증명하고 싶거든? 루트인은 무리수인 게 너무 당연합니다. 너무 당연한데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증명하려고 하냐면 루트인은 유리수이다라고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숫자는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인 것처럼 실수의 값들은 유리수 하면 무리수인 거죠. 선생님이 원래 있던 결론인 무리수다라는 결론을 부정했습니다. 결론을 부정해서 다른 명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루트 2값을 유리수라고 놔봤더니 유리수는 기하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유리수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다는 표현이죠. 그때 분수라는 녀석의 값은 정수분의 정수의 꼴을 띄고 있나요?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납득되신 거 맞아요? 선생님이 루트 2의 걸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2라는 녀석의 값을 n분의 n이라고 써보겠습니다. 단 루트 2의 값은 양수기 때문에 mn의 값은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서로소인 자연수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납득되셨나요? 유리수기 때문에 루트 2의 값을 정수분의 정수로 분수로 써왔습니다. 양변에 m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n제곱의 값은 2m제곱인가요? 그럼 2m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짝수니? 자연수의 2배 했으니까? 그럼 n제곱의 값은 짝수인 거네? 그럼 n제곱이 짝수기 때문에 n값도 짝수인 거니? 방금 전 페이지에서 제곱한 숫자 짝수면은 원래 숫자도 짝수였다고 하는 걸 증명했죠? n값이 짝수면 n값 대신에 선생님 2k라고 하려고. 단 k는 자연수입니다. 이 녀석의 값을 여기다 대입할 생각입니다. 대입하게 되면은 왼쪽은 4k제곱인가? 그럼 m제곱의 값은 2k제곱인가요? 자연수를 2배 했으니까 이것도 짝수니? 그러면 m제곱도 짝수겠네요? 그럼 m도 짝수인가요? 그럼 모순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둘 다 짝수가 되면 기약분수라는 건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인데 둘 다 짝수면 약분이 돼버리나요? 둘 다 짝수면 이 서로소라는 사실의 모순인가요? 되는 거 맞으세요?
지금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결론을 부정해서 써봤더니 무리수가 아니고 유리수라고 해봤더니 유리수가 됐을 때에는 모순된 상황이 발생합니다. 둘 다 짝수여서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사실에 모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게 잘못됐으니까 실수의 값은 유리수하면 무리수이기 때문에 루트 2는 무리수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증명 방법이 비료법입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빈칸 채우기로 갔습니다.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내용 중에 빈칸을 채우려고 합니다. 루트 2의 값이 무리수가 아닌 걸 가정해서 루트 2의 값을 유리수라고 했고요. 기하분수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곱했고 제곱했고 짝수이기 때문에 가에 들어갈 건 짝수겠죠? 그 다음 2k라고 넣고 대입했고 또 짝수기 때문에 이것도 짝수겠죠? 뭐의 모순이라고요? mn의 값이 서로 소라고 놨던 거의 모순이라고요?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하는 가정에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트 2는 무리수라고 결론을 맺었습니다. 이해된 거 맞으세요? 이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빈칸 채우기만 책에 있으니까 연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부등식을 소개합니다. 쪽에서 부등식이라고 하는 파트 중에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항상 성립하는 등식 이름이 뭐였니? 네,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항등식이었잖아.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항부등식이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절대부등식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절대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지칭합니다. 자, 절대부등식의 증명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A가 B보다 크면은 A 빼기 B는 당연히 양수인 거죠. 실수의 값을 제곱한 건 0보다 큰 같습니다. 실수의 값을 제곱해서 두 개, 실수의 값 제곱하고 실수의 값 제곱하면 둘 다 0보다 큰 같으니까 더한 것도 0보다 큰 같습니다. 제곱해서 더한 값이 0이라고 한다면 둘 다 동시에 빵해야 됩니다. 절대값의 제곱과 그냥 제곱한 건 똑같습니다. 절대값은 곱하기하고 나누기의 값들은 따로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성립합니다. 곱하기도 절대값을 따로 쓸 수 있고요. 나누기도 절대값을 따로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양수가 되면은 제곱했을 때 대소관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둘 다 양수였을 때는 제곱을 떼어도 대소관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두 숫자가 양수면 역수치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기죠? 둘 다 부호가 똑같은 녀석은 역수치하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부호가 달랐을 때는 역수치하게 되면은 부동호 방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중에 모르는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절대부등식 중에 지금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녀석은 곱셈 공식을 변형해서 지금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고 써있는 게 있습니다. a의 값은 실수고 b의 값도 실수입니다. 얘는 a제곱 플러스 ba 플러스 4분의 1 b제곱까지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니? 그럼 남는 게 4분의 3b제곱인가? 앞에 있는 값은 a 더하기 2분의 1 b의 제곱인가요? 뒤에 거는 4분의 3 곱하기 b의 제곱이죠? 실수의 값을 제곱한 것들은 0보다 큰 같고 이것도 실수를 제곱했으니까 0보다 큰 같습니다. 0보다 큰 같은 것끼리 두 개 더했으니까 0보다 큰 같겠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0보다 큰 같습니다. 그 비슷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가운데 부호만 달라지면 여기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이거만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그래도 여전히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도 대표적입니다. a한테는 x를 b한테 1을 대입한 겁니다. 이것도 당연히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도 0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거는 ab라고 한 다음에 ab에 00 대입했을 때는 0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밑에 거는 0을 대입해도 0이 될 수는 없습니다. 0을 대입해도 양수입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의 값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4분의 1만 있으면 완전제곱식이니 4분의 3은 떨어졌습니다. 앞에 건 지금 완전제곱식이니까 0보다 커 왔습니다. 0보다 커 같은 녀석한테 4분의 3을 더했기 때문에 이건 4분의 3보다 커 나왔습니다. 4분의 3보다 커 같은 숫자는 양수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들은 전부 다 항상 성립하는 무등식입니다. 두 번째, 지원이가 지금 온전히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걱정됩니다. 너 집중되고 있는 거 맞아요? 다음에 있는 식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곱셈 공식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입니다. 두 분 다 선생님이 곱셈 공식 파트를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공식 알고 있나요? 공식 얘기해 주세요. 외우고 있네? 2분의 1. A B의 제곱 B의 제곱 맞았으면 썼을 겁니다. 해주 얘기해 볼까요? 네. 두 분 다 경각심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두 분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이긴 학교 시험에서 5등급 이내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지금. 니네 잘해내야지라고 생각하고 엄청 열심히 해야 돼. 자,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었습니다. 이건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공식이 곱셈 공식 편에 있었고요. 실수의 값을 제곱했고 실수의 값을 제곱했고 실수의 값을 제곱했으니까 전부 다 0보다 커 났습니다. 0보다 커 같은 것들을 3개 더했으니까 이것도 0보다 커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은 0보다 같은 게 참입니다. AB가 똑같고 BC가 똑같고 CA가 똑같으면 이건 다 빵빵빵이어서 여기는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A, B, C가 똑같았을 때는 등호가 성립합니다. 세 번째 걸로 갔습니다. 세 번째 거는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절대값 A 플러스 B의 값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값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양변을 제곱해서 뺄 생각입니다. 왼쪽에 있는 걸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나요? 오른쪽을 제곱하게 되면은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의 제곱은 똑같거든? 내가 앞에서 뒤에 걸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것 같으면 왼쪽이 큰 거고 이게 0보다 작은 것 같으면 오른쪽이 큰 거죠? 자, 왼쪽 녀석의 값은 절대값 있는 거의 제곱과 절대값 없는 제곱은 똑같고요. 절대값의 곱하기는 이렇게 쓸 수 있고 절대값 있는 거 제곱과 절대값 없는 거 제곱은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쓴 거 이해되시는 거 맞으세요? 그럼 a제곱 b제곱은 지워지고 남은 녀석의 값은 절대값 ab 마이너스 ab만 남죠. 그런데 절대값 있는 게 클까 절대값 없는 게 클까? 절대값 있는 녀석의 값이 항상 양수일 거고 이건 양수음수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ab의 값이 만약에 1이라고 한다면 빼면 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0보다 커 났기 때문에 왼쪽 값이 더 커 났습니다. 절대값 있는 거의 대소관계는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숫자 아무거나 몇 개 대입해서 어느 쪽이 큰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왼쪽에 있는 값은 4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건 누구죠? 2인가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큰 거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은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절대 분식 중에 한 가지씩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요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제법 많이 나온 편입니다. 평균 중에 단평균을 구할 때 전체 모든 아이들의 총점을 구한 다음에 총점을 전체 애들 머리 숫자로 나눠주면은 그게 평균값이죠. 그런데 두 개의 점수 A라는 점수하고 B라는 점수를 2로 나눈 거를 이거를 산술적인 평균, 선술평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개 숫자를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는 방법으로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기하평균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술평균의 값은 기하평균보다 항상 커 나왔습니다. 단 A라는 녀석과 B의 값이 양수였을 때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입니다. 그 절대 부등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증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데 왼쪽에 있는 녀석의 값이 앞에 건 루트 A의 제곱, 루트 B의 제곱으로 써도 돼요, A, B를?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근데 이 값은 2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앞에 건 루트 A의 제곱,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AB, 끝에 건 루트 B의 제곱인가요? 그럼 완전 제곱식이니?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0보다 커 났습니다. 그런데 AB가 똑같으면 빵이 될 수 있겠죠? 빵이 된다는 말은 AB가 똑같으면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말은 AB의 값이 똑같았을 때 AB가 똑같은 숫자면 이게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군요. AB가 똑같지 않으면 부동호가 성립하고요.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등호는 언제 성립해? 라고 물어본다면 A에 해당하는 숫자하고 B에 해당하는 숫자가 똑같았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지금 증명해 드렸습니다. 증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제 무조건 참인 명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 때는 양변의 2배 한 녀석의 값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양변의 2배 하면 이렇게 되나요? 문제 풀 때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합의값의 최소값을 구하거나 고배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A하고 B의 관계는 문자들이 역수관계에 있을 때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A, B의 값이 역수관계일 때 산술기하 평균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은 사람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이고요. 코시-슈왈츠 부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긴 녀석의 값이 짧은 것보다 크다가 코시-슈왈츠 부등식입니다. 이게 코시-슈왈츠 부등식입니다. 이걸 외운 상태에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풉니다. 산술기하 평균 외워서 숫자 대입해서 문제 풀 거고요. 코시-슈왈츠 부등식 외워서 숫자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걸 전개하게 되면은 a제곱 x의 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이 왼쪽 거 전개한 건가요? 거기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걸 전개한 걸 뺄 생각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걸 제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올 것 같거든?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a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소가 됩니다. 남은 녀석의 값들이 a제곱 y제곱 마이너스 2axby는 마이너스 2aybx라고 써도 돼요? 따라서 완전 제곱식인가? 그래서 0보다 커났습니다.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뺀 게 0보다 커났으니까 왼쪽 게 커났습니다. 그럼 증명은 했습니다. 단 어떨 때 등호가 성립하냐면 ay하고 bx가 똑같으면 빵이 될 수 있나요? ay하고 bx가 똑같으면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ay하고 bx가 똑같다는 말은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다고 할 수 있나?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산술기하 평균 매우 중요합니다. 등호는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은 긴 게 짧은 것보다 큽니다. A분의 X, A분의 X, B분의 Y가 똑같아야지만 이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머릿속에 입력할 것들이 오늘은 제법 많네요. 집에 가서 녹화된 거 다시 보고 공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44번으로 갔습니다. 848번은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해보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쌤은 대우를 써보려고 합니다. 대우가 x의 값이 2, y의 값이 3 또는 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로 바꿨습니다. 이러면 xy 곱해서 6이다. x가 2고 y가 2, 3이면 곱해서 6 맞아? 그냥 이거 자체로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xy의 값이 2 곱하기 3이기 때문에 6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가 참인가요? 대우가 참이기 때문에 원래 명제도 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루트의 값이 무리수임을 이용해서 1 플러스 루트의 값도 무리수임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가에서 라까지 알맞은 걸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1 플러스 루트의 값을 네모라고 가정하겠다는데 네모에 뭐라고 쓸래? 지금은 귀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모에 뭐라고 쓰실 거죠? 지원아, 네모에 뭐라고 쓸 거야? 우리는 무리수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1 플러스 루트의 값을 유리수라고 가정해요? 지금 유리수라고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1 플러스 루트 2에서 2를 뺐더니 루트 2가 나오니? 지금 이 값은 유리수니? 방금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1도 유리수니? 유리수에서 유리수를 빼면은 유리수가 나와야 돼.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이 값도 유리수고 마이너스 1도 유리수여서 유리수끼리 사칙연산하게 되면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루트 2는 무리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요? 루트 2의 값은 무리수입니다. 가도 유리수, 나도 유리수인데 다에 들어갈 녀석만 무리수입니다. 그런데 왼쪽의 녀석의 값은 유리수인데 오른쪽은 무리수라고? 그럼 똑같을 수가 없잖아. 유리수하고 무리수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에는 이걸 쓰라는 얘기구나. 다에는 유리수라고 쓰고 라에는 무리수라고 쓰라는 얘기네. 유리수끼리 더하기 빼기 한 녀석의 값은 그 결과로 나온 녀석의 값은 유리수여야 되는데 다는 유리수여야 되는데 루트의 값은 무리수라는 사실에 모순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던 이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리수입니다. 이런 증명 방법을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뭔가 복잡하죠 지금. 와닿지 않죠? 와닿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 반에 남자애가 한 명 있어. A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야. 증명하라 그랬어. 어떻게 증명해? A 학생이 남학생이라는 거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A 학생은 여자라고 가정했어. A 학생이 여자라고 가정했는데 목욕탕을 데려갔어. 벗겼어. 있어야 될 게 없어. 그럼 모순된 상황이잖아. 뭐가 모순이야? 여자인 걸 여자인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신체적인 구조가 여자가 아닌 거잖아. 그럼 여자라고 하니 가정이 잘못된 거잖아. 그러니까 원래 남자인 게 맞는 거지. 내가 된 거 맞나요? 이런 증명 방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야.
자, 다음에서 빈칸에 알맞은 걸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증명해드린 거고 빈칸만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등식이 성립받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 항에서 뺐습니다. 뺀 녀석의 값이 0보다 큰 같은 건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왼쪽의 녀석의 값을 변형해가지고 완전제곱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4분의 1 비제곱 있으니까 가에 들어갈 건 4분의 3 비제곱인가요? 앞에 있는 제곱도 양수고 0보다 큰 같고 4분의 3 비제곱도 0보다 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0보다 큰 같은 것끼리 더했기 때문에 0보다 큰 같습니다. 그런데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지? 이 등호 언제 성립하냐고요? A도 빵이고 B도 빵이면 등호가 성립하나요? 자, 다음의 값의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 둘은 서로 역수관계이니? 이것도 문자가 서로 역수관계 있죠. x하고 x분의 1이. 이럴 때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라는 보장이 있을 때 적용하는 편인데, 양수라는 보장이 있나요? 산술기하 평균은 a 플러스 b의 값이 2루트 ab보다 크다. 여기다 대입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입니다. 선생님은 지금부터 여기다 대입하고 있습니다. a한테는 x를, b한테는 x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a한테는 x를, b한테는 x분의 1을 대입했습니다. 이거 두 개 곱하면 1인가? 오른쪽에 있는 값이 2인가요? 그럼 지금 더한 녀석의 값은 2보다 크나 같은 건가요? 그 최소값은 2라고요? 근데 최소값 2를 갖는 순간은 이 등호가 성립할 때 2라는 얘기거든? 부등식이면 2보다 크다는 얘기고 등호였을 때 2인 거잖아? 근데 2가 나오는, 즉 등호가 성립하는 x가 누군가요라고 물어본다면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고요? ab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a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고 두 개가 똑같은 x가 누구예요? x가 1이었을 때 최소값 2를 갖습니다. 두 번째, 지금 대입만 하고 있습니다. a한테는 2x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b한테는 x분의 8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2 곱하기 루트 ab 루트 속에 있는 값이 16이니? 루트 16은 4고 2 곱하기 4니까 8입니다. 따라 최소값은 8인가요? 등호는 언제 성립하나요? 언제 최소값을 가지나요? a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x제곱의 값이 4입니다. x가 누구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왜 2를 선택하지? 양수니까요?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앞의 내용은 다 정리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 증명해 드렸습니다. 코시-슈왈츠 부등식을 증명할 때 쌤이 2항에서 빼가지고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전개하게 되면 이거 지워지고 이거 지워지고 남은 녀석의 값이 누구의 완전제곱식이니? ay-bx의 완전제곱식인가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제곱은 빼고 얘기하고 여기 제곱 표시가 되어 있네? 가의 값은 이게 지금 가죠? 그래서 왼쪽 값이 더 커놨습니다. 0보다 커놨으니까 왼쪽이 더 큽니다. 언제 등호가 성립한다 그랬어? 이럴 수는 없어, 지원아. 이럴 수는 없다고요. ay 빼기 bx가 빵 됐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게 빵 됐을 때가 등호가 성립할 때라서 ay하고 bx가 똑같을 텐데 양변을 ab로 나누게 해주면 a분의 x의 값이랑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나에 들어갈 녀석의 값은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쌤이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다고 얘기해 줬었는데 쌤은 머릿속에 입력시키려고 여러 번 반복해 주거든. 설명할 때 제발 집중해서 합시다. 아까 증명하는 동안에 지원이는 아까 x 더하기 x분의 1하고 2x 더하기 x분의 8만 그것만 눈빛이 좀 살아있었어. 나머지 흐리멍텅했어.
자, 산술기와 평균으로 AB의 고백값의 최대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두 개의 숫자가 양수라고 얘기하는 보장이 있고요. 이 값은 12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고백값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산술기와 평균은 합의값의 최소값과 고백값의 최대값을 구할 때 산술기와 평균을 사용합니다. 지금 우리는 3A하고 2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있는데 두 개의 숫자를 3A하고 2B를 산술기와 평균의 A하고 B한테 대입할 생각입니다. 3A하고 2B를 A, B 자리에 대입할 생각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2루트 6AB가 되는 거니? 3A하고 2B 곱했으니까? 근데 왼쪽 값이 지금 산술기와 평균에 대입한 건데 왼쪽에 있는 값은 12라면서요. 2의 값을 약분했더니 6이고요.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제곱해도 대소한 게 다르지 않으니까요. 그럼 따라서 AB 값 중에 제일 큰 녀석의 값 6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너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산술기와 평균에 대입밖에 안 했습니다. 자, 산술기와 평균은 배울 때 터득해야 돼서 더 풀겠습니다. 7A 더하기 3B라는 녀석의 값의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AB 곱한 건 21이라고 합니다. 산술기와 평균에 대입하고 있습니다. 두 개 숫자 더한 녀석의 값은 두 개를 곱한 녀석이라고 여기 소개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한테 21을 대입하면은 오른쪽이 뭐죠? 40인가요? 내가 지금 20을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42가 최소값입니다. 더한 녀석의 값이 10이었을 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값의 최소값을 알고 싶습니다. 이번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x 더하기 y를 알고 있죠. 이게 10이죠. x분의 1하고 y분의 1에 대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지만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개씩을 곱해야지만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고2, 고3쯤 돼가지고 이런 문제를 수없이 문제를 풀고 나서 고2 때 또 나오면 또 못 풀어. 기억해야 돼요. x 더하기 y의 값이 주어져 있는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두 개를 곱해볼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녀석의 값은 10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과 똑같나요? x 더하기 y가 10이니까요. 쌤이 지금 이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개하게 되면 x하고 x분의 1 곱하면 1이죠. y하고 y분의 1 곱한 것도 1입니다. 그리고 y하고 x분의 1 곱했고요. 그 다음은 x하고 y분의 1도 곱했습니다. 다 전개했습니다. 이 두 개의 문자가 역수관계 있나요? 그럼 지금 산술기와 평균은 지금 여기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한다는 말은 a 플러스 b의 값이 2루트 ab 요게 지금 산술기와 평균인데 a한테는 x분의 y, b한테는 y분의 x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녀석의 값을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1과 1은 그대로 쓴 겁니다. 산술기와 평균은 지금 요거 산술기와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루트 두 개 곱한 게 필요한가요? 이건 어차피 1이잖아. 오른쪽에 있는 값은 4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한 건 10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의 값은 4 이상인가? 10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4 이상인가요? 그래서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의 값은 5분의 2 이상이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5분의 2가 최소값이네.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다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더 연습하겠습니다. 반지름길의 값의 고백값이 8이 되는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반지름의 고백값이 8? 첫 번째 반지름은 A, 두 번째 반지름은 B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백값이 8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원의 넓이의 합의값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넓이의 값은 파이 r 제곱이 넓이인가? 이것들이 지금 넓이죠. 이거의 최소값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산술기와 평균을 적용하면 되겠네?
원래 산술기하 평균은 이게 산술기하 평균인데 선생님 지금 대입하려고 하는 거는 A한테는 A제곱을 B한테는 B제곱을 대입할 생각이야. 그러면 A한테는 A제곱을 B한테는 B제곱을 대입하게 되면은 오른쪽은 이렇게 되나요? 루트 제곱이니까 얘는 2ab이에요. 그 값은 16이고요. 8 대입했으니까요. 그럼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이상입니다. 그럼 이 값은 16파이 이상인가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16파이가 최소값입니다. 산술기하 평균은 조금 더 연습을 집에서 해가지고 오면 될 것 같고요. 코시 슈왈츠 분식으로 가겠습니다. 산술기하 평균이 더 있네. 다음 값의 최소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수관계는 녀석의 값은 이거 두 개 역수관계고 이거 두 개 역수관계니? 자,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쌤이 먼저 이거 두 개의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루트 두 개 곱한 거, 그 다음 이거 두 개의 산술기하 평균 적용하고 있습니다. 2루트 두 개 곱한 거, A하고 A 약분되고 B하고 B 약분되니까요. 그래서 앞에 있는 값은 6이고요. 뒤에 있는 값은 4입니다. 네, 최소값은 12 최소값입니다. 이제 코시-슈발츠 부등식으로 왔습니다. 코시-슈발츠 부등식은 얘가 공식인데 공식의 숫자만 잘 대입하면 답이 무조건 나오거든. 등호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똑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x제곱 y제곱은 4래. a, b에 해당하는 게 4하고 3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a,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이 4하고 3이어서 a 값 대신에 4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a 대신에 4를 대입했고요. b 대신에 3을 대입했습니다. a 대신에 4를 b 대신에 3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런데 왼쪽에는 이 값은 16 더하기 9니까 25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은 4라면서요. 제곱한 녀석의 값이 100보다 작아? 제곱의 값이 100보다 작으면 제곱하기 전의 숫자는 2차 부등식이 2차 부등식이 작은 거지 지금. 문자 있는 쪽이 작기 때문에 사이값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제곱한 게 100이라면서요.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의 사이값인가요? 그 최대값은 1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0인데 두 개 곱하라고 합니다. 곱했더니 답이 마이너스 100이 답이겠네요. A, B에 해당하는 녀석의 값을 대입만 잘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입을 못해서 못 푸는 걸 가끔씩 이해를 못할 수 있어. 엄마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 아니, 선생님 학원을 보냈는데 애 성적이 왜 안 달라져요? 아니, 어머니 자녀는 공식에다 숫자를 대입을 못하는데 잘 나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저한테 따지실 게 아니라 애한테 따지셔야죠. 라고 가끔 얘기하기도 하거든? 우린 그런 일이 없어야 돼. 눈만 뜨고 잘 대입하면 돼. 자,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오지? A, B가 누구란 얘기야? 15하고 12하고 5가 A, B란 얘기죠? 그러면은 12, 5, A제곱, B제곱에 대입했고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입니다. 오른쪽은 AX 플러스 BY 12하고 5만 대입한 상태입니다. 왼쪽에 있는 숫자는 5의 제곱 25, 144, 169. 얘는 13이야? 아니, 근데 모르는 거구나, 이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누군지 모릅니다.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13인 건 안다고요? 근데 169 약분하면은 최소값 1이라는 얘기인가요? 쉽죠? 공식만 외워서 숫자만 대입하면 됩니다. 다음, 다 했어요, 이제. 유형별로 모든 문제는 이제 하나씩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숙제는 어려우실 거예요. 네. 영상을 꼭 다시 보시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